무더위입니다. 지금 상암동은 31.6도. 바깥을 걸으면 굉장히 더운데요. 시원한 강물에 배가 한 대 떠 있고 뱃사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원한 뉴스들로 한낮에 오후 1시에 핵심들 전해주시죠. 시사 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목소리를 조금 더 시원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지금 북송 어민 북한에서 탈북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북송된 어민들에 대한 얘기가 아주 정치적으로 공방이 뜨겁습니다. 통일부가 영상도 공개했는데요. 네, 어제였죠.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촬영된 4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 이제 어민들이 저항하는 모습, 음성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어떻게든 돌아가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예, 사실 뭐 정부가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정부 부처가 그 전 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발표하는 사례가 외교부, 통일부, 뭐 해경 많습니다, 지금. 직원 개인이 촬영한 영상이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을 공개했던 것들도 북송 당시 사진도 공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기도 해요. 네, 그 사진을 공개했을 당시 상황을 촬영 중인 직원 모습이 발견되면서 네. 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등이 영상자료 존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공개를 촉구했고요. 결국 통일부가 이에 대해서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확인했고 국회 등에 제출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자 대통령실도 이례적인 논평을 냈지만 국민의힘 반응이 궁금합니다. 뭐 맹공을 퍼붓고 있겠죠. 네. 여당인 국민의힘은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남북 평화 협력의 상징인 판문점이 순간 탈북자 인권 유린의 현장으로 뒤바뀌는 역사적 비극의 순간이었다 이렇게 대단을 했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런 심각한 인권 유린이 그들에게 자행됐음이 드러났다 이러면서 포승줄에 묶여 형장으로 향하는 수인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떠밀려 걷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뭐 계속 16명을 죽인 흉악범, 살인범 이런 얘기로 계속 대응을 해왔는데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통일부라는 부처가 과연 그런 일을 해야 하는 부처냐 이러면서 강력 반발했는데요.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선정적인 장면을 공개해서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려는 취지다. 효과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한심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역시 당 지도부로서 관련 발언했죠. 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끝까지 반인륜 범죄를 옹호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 북송 현장 영상을 확보해서 강제 북송 영상과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문재인 정권의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의 실체가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강제 북송의 진실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여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태영호 의원의 주장도 있고 또 여당의 반발도 있고 당시 상황들을 좀 더 많이 국민들이 골고루 보신다면 국민들의 판단이 또 여론으로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채용 관련 논란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인 얘기가 나왔다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가 추천했다. 뭐 7급이 아니라 9급이라서 아쉽다 이런 발언들로 화제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보니까 지금 최근에는 또 한 명 더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최근 연이은 채용 논란이 불거지고 있죠. 앞서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외가 육촌인 최모 선임 행정관이 부속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네. 또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가 네.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이것도 확인됐고요. 또 이번에 논란이 된 건 윤 대통령의 오랜 지인의 아들 황모 씨와 오모 씨가 각각 시민사회수석실, 사회수석실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광주시장 후보의 자녀도 일하고 있다. 지금 이런 추가 보도가 나왔는데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해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발언들이 사실 논란을 키웠고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그런 발언에 대해서 또 지적한 바도 있었고 그래요. 네, 권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내가 추천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나중에 장제원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대통령실에 안 넣었다 그러더라. 내가 막 좀 넣어주려고 압력을 가했더니 자리가 없다 하더니 이번에 처음 알았다. 그리고 9급에 넣었다. 또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이런 발언들을 해서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자, 사실 이호영 아나운서도 아직은 열심히 혼자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런 발언을 보면 실제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씁쓸하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사실은 최저임금에 준하는 정도의 수입으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요새 그 이른바 밈이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 좀 흉내내는 영상들도 돌면서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비판 여론이. 네, 최근 공시생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유명 공무원 학원인 에듀땡 그 광고가 이제 네. 라디오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도 많이 내보내는 광고예요. 네, 공무원 시험 합격은 네, 예. 근데 여기 이제 그 뒤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름을 넣은 패러디가 들어간 겁니다. 네. 그리고 해당 패러디물을 살펴보면 강원랜드 채용 청탁 논란도 언급이 됐는데요. 무죄 판결이 났죠. 네, 이 부분은 이제 권 원내대표가 지난 2월에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자, 뭐 내용보다는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해명하느냐가 자꾸 지적받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국민의힘 여권 내부에서도 하는 지적인데 반면에 야당은 굉장히 거센 반발할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지도부 어제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자신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 이 가치를 그대로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국민의힘이 제안한 탈북어민 북송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을 테니 사적 채용과 비선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도 함께 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고요. 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구시대적 연고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이재명 의원은 연세대 청소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후 기자들에게 취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좌절감을 준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기보다는 국민의 마음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사실 한마디 했어요. 좀 거칠게 말한다라고 뭐 앞서 얘기했지만 자리 없다고 하더니 뭐 이번에 처음 알았다.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어줬더라고 이런 표현들을 놓고 지금 한 말이겠죠. 네. 장제원 의원은 권 대행은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무척 거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친 표현은 삼가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권 원내대표는 당 소속 국회의원이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에게 이런저런 쓴소리를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겸허히 수용하고 당내 의원과 당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듣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또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겠죠. 윤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윤 대통령은 일단 말을 아꼈는데요. 어제 취재진이 관련해서 질문을 하자 다른 말씀 또 없느냐라면서 답하지 않았고 채용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냐 이런 연이은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네, 어제 뭐 최단시간 도어 스태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이자 작곡가인 유희열 씨. 엔터테인먼트 업체도 운영하고 있고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대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어요. 네, 표절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 만인데요. 네. 시간은 이제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아주 사적인 밤이라는 곡을 지난해 9월에 발표했는데 몇 달 뒤에 이 곡이 일본 영화음악의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의 1999년 발표곡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이 의혹에 대해서 그는 지난달 14일 곡의 메인 테마가 충분히 유사하다는 거 동의한다 이렇게 입을 열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무의식 중에 유사한 진행 방식으로 곡을 쓰게 됐다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곡자 아직까지 이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 이 표절 논란이 된 류이치 이 사카모토 측은 유사성은 있지만 법적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들 알고 있었는데 일단락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곡들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이 제기가 됐다고 하네요. 네, 2013년에 방송된 MBC 무한도전에서 발표된 Please Don't Go My Girl 그리고 이 노래가 그룹 퍼블릭 어나운스먼트의 보디범프의 흐름과 유사하다는 의혹을 받았고요. 네. 또 다른 곡이 있는데 2002년에 발매된 성시경의 곡 해피 버스데이 투 유가 1998년 일본 유명 록밴드의 타마키 코지가 발표한 해피 버스데이와 유사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음악은 어렵고 전문적인 영역일 뿐더러 어디까지가 그러면 표절이냐라는 또 기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유열 씨가 과거에 어떤 방송에서 그러니까 레퍼런스라고 하죠. 좀 참고한다. 그 곡을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던 것들 때문에도 좀 더 뭐 논란이 커지나 봐요. 네, 김장훈 씨와 이제 관련 내용을 한 것도 이제 같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네. 자, 유희열 씨 과거 KBS 쿨 FM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뭐 베낄 수 있잖아 이런 표현했다라고 네.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이 표절 논란과 관련해서 이게 좀 너무 과도한 또 대중적 관심과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부정적인 이슈 확산이 아닌가 이런 좀 지적들도 있나 봐요. 네,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는 논란이 필요 이상으로 과열되는 것 같아서 괜히 보태고 싶지는 않지만 인터넷을 떠도는 표절 의혹에 공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코드 진행 일부가 겹친다고 해서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원곡자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 모를까? 찰나의 음표 진행 및 몇 개가 겹치는 것도 표절이 되지는 않는다. 내 귀에 비슷하게 들린다고 내 기분이 나쁘다고 표절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뭐 다른 음악가로서는 부활의 멤버이자 싱어송라이터 김태원 씨는 표절은 병이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또 비판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자, 다른 소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3년 아시안컵 유치 경쟁이 뜨거운데 우리나라가 드디어 4파전 안에 들어갔네요. 네, 대한축구협회는 어제 AFC가 오늘 공문을 통해서 2023년 아시안컵 유치 의향서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유치 의향을 표명한 국가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인도네시아 그리고 호주 그리고 다가오는 월드컵 개최국이죠. 카타르 이렇게 4개국입니다. 네. 이게 보면은 9월 중으로 이제 AFC가 실사를 한다라고 하고요. 오는 10월 집행위원회에서 개최국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중국에서 열리는 대회였다 이렇게 알려진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당초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개최권을 반납을 했는데요. 원래 이번 여름에 열릴 예정이었던 항저우 아시안 게임 역시 같은 이유로 그렇죠. 이제 미뤘습니다. 아시안 게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이후 자연스럽게 축구 열기를 이어가고자 하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현재 득점왕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선수가 건재한 상황에서 아시안컵을 국내에서 개최하고 또 우승을 바라본다 이런 구상인 건데요. 4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 우리나라는 1953년, 56년과 60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후 63년 동안 정상에 오른 바 없습니다. 네, 진정한 아시아 축구의 왕으로서 등극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름이 좀 비슷한데 동아시안컵 대회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대회인가요? 오늘 개막을 하는데요. 동아시아 축구연맹 E1 챔피언십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불립니다. 오늘부터 개막을 하는데 남자 대표팀, 여자 대표팀 모두 참여를 하고요. 네. 우리 대표팀은 내일 중국을 시작으로 24일 홍콩, 27일 일본과 차례로 맞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대회에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대회 4연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벤투 감독도 지난 2019년 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이번 그 동아시안컵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해외파들은 좀 없고 국내파 선수 위주로 돼 있겠죠. 네, 일본 제1리그에서 뛰는 권경원 선수만 해외파고 25명의 국내파인데요. 아무래도 국제축구연맹 피파에서 인정하는 A매치 기간에 열리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손흥민 선수와 같은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합류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토트넘과 또 팀 K리그 경기를 봤었는데 이제 K리그 수준도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좀 화끈한 경기력과 또 대표팀 태극마크를 달고 뛰잖아요. 그 정도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시사별사공 이호영 아나운서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땀을 식혀주는 그런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